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중심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예 사망 선고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울의 진정한 서신, 바울의 진정한 말씀인데요. 바울의 말로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합니다. 내가 내 나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 끊길지라도 좋으니라 라는 말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펼쳐야 할 세상이라면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나라를 남에게 바치고 착취와 굴종 속에서 민족 전체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공중에 뜬 유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당당하게 구현되는 정의, 평화, 생명의 중심자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고 우리 민족이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지난 1000년간의 일대 사건, 가장 큰 사건이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심이 되었던 인물들을 한번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요한 칼빈은 제네바시에서 신정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제거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고무받은 농민들이 영주들에게 저항하는 농민전쟁을 일으키자 막상 자신은 농민을 학살하는 영주들 편에 섰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토마스 민처 같은 개혁자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재판을 받고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그 시대가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거대한 중세의 카톨릭 세력에 대항은 했지만 그 혁명은 불완전한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계급적으로는 여전히 군주들, 영주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어중간한 개혁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 당시의 신학적인 이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세계를 보는 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서구가 세상을 보는 눈이 거기까지 미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민중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다시 톱파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 남미의 해방신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밑바닥 민중의 눈으로 기독교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들은 다 민초들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 세력들입니다. 온갖 좋은 말들을 해내며 서로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지만 막상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기득권과 타협하고 민중을 소외시키는 그런 쪽으로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진정 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정당들입니다. 어렵게 민초들이 정치 세력화하고 그 불씨를 아주 소중하게 어렵게 갖고 오면은 이 거대 정당 둘이 힘을 합해서 여지없이 괴멸시켜버리고 죽여버리는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처음으로 민이 주인이다 하는 새로운 체제를 선포한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던 독립운동가들 참 고마운 분들이고 우리나라의 토대를 세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일제시대가 기울어가는 막바지에 그들 대부분이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끝까지 의를 지킨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변절하고 마지막에 친일했다면 그건 친일파고 변절자입니다. 몇 사람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수, 여러분 3.1운동의 불씨가 된 동경유학생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그런 분입니다. 그 28 독립선언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지인 신한청년 주필로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최남선, 홍명희와 함께 더불어서 조선의 3대 천재로 일컬음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도에 투옥된 후에 그는 친일 행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해방이 찾아온 다음에는 다시 안창호 전기나 김구 전기 같은 거를 집필하면서 이쪽으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수가 한 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이광수라는 씨명으로도 천황의 신민이 못 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야마 미스로, 이게 이제 개명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조금 더 천황의 시민답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해방 후 반민특위에 의해서 친일 부역자로 체포되었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시 납북돼서 북에서 지병으로 병사했습니다. 윤치호, 이 개화파 중에 하나죠.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독립신문 사장도 지냈습니다. 만민공동의 신민의 청년하고의 그 당시에 유명한 독립운동들입니다. 거기에 참여했고 또 개신교인입니다. 아주 초기에 세례를 받은 그런 개신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황폐하의 일시동인이라 하신 성의를 봉대하여 내선일체를 주장하시는 미나미 총독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 민족의 경애를 받고 계십니다. 미나미 총독이 총을 메고 나서라거든 총을 메고 나섭시다. 곡괭이를 메고 나서라거든 곡괭이를 메고 나섭시다. 이러니 폐지하고 우리 반도 민중도 내지 동포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지 동포와 같이 나라를 위하여 살고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각오합니다. 1945년 말에 그는 뇌일혈로 쓰러져서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유언은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는 삼가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남선, 우리 가슴이 뛰는 3.1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입니다. 당시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일컬어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소년 등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신문화운동을 주도했고 조선어 사전 편찬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그런 분이죠. 그러나 1935년부터 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도요, 성전에 나서라, 보람있게 죽자. 오늘날 대동아인으로서 이 성전에 참가함은 대운 중에 대운임이 다시 의심 없다. 어떻게든지 참가하고야만은 최고 명령을 받고 있다. 그는 반민특위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자열서를 써서 자신의 친일 행위를 조목조목 변명했습니다. 뭐 변명할 거리야 많았겠죠.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니까 그래도 정서는 이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병보속으로 석방되었고 1957년에 병보속 석방되고 그랬지만 사실은 반민특위가 무산되면서 다 나오게 된 거죠. 1957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오명을 쓴 채 사망했습니다. 최린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종교인, 천도교 도령까지 지낸 최고 수장이죠. 그런 종교인입니다. 대한제국의 황실을 모독한 공연장을 습격한 그런 분이기도 하고 1심의 사건을 일으키고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병이여, 새 역사를 창조하라. 부디 지금까지 간직해온 정열을 조금도 잃지 말고 끝까지 힘찬 돌진을 하여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 국가 성업의 위대한 주춧돌이 되어주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반민특위 재판에서 자신의 친일 행각을 시인했습니다.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렬한 최후 변론을 남겼습니다.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 잠시 민족 독립에 몸담았던 내가 이곳에 와서 반민족 행위를 재판받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를 소에 묻고 제 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족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자기 반성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납북되었고 1958년에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나마 최린이 가장 양심적인 최후를 보냈습니다. 요즘 건국전쟁인가 뭔가 하는 영화가 100만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100만 넘었나요? 지금 훨씬 넘었죠. 아주 매회 매진되고 사람들 모아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승만의 공과 과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승만이 너무 잘못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승만을 영웅화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과가 있는 법이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완용마저도 독립협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을 세우는데 당시 100원이면 굉장히 거액이라고 합니다. 1원이면 집 한 채를 사던 때니까 거대한 금액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선자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는 제주에서 4.3 학살을 자행했고 수만의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반대하고 나서는 학생들을 총으로 난사해서 4.19 혁명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다 부정부패를 하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내쫓겨 망명간 사람, 그 사람의 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든지 연세가 드셨든지 간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강남향린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강남향린교회를 아주 정의로운 교회로 지켜갈 의무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 경제는 망가지고 민주주의는 뿌리 뽑혔습니다. 김건희와 천공이라는 도사 정치가 보수 언론의 비호 아래서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외교마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사의 기분에 따라 간다고 그러고 그날 아침에 취소도 하고 제멋대로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망나니 짓을 일일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이 한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는 역대 3.1절 기념사에서 유례가 없었습니다.
우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일제 아시아 점령과 착취, 징용과 군 위안부 등 식민지 전쟁 범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을 포함 아시아인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역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3.1 운동의 배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1절 기념사에서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황제국이었지만 이제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선포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헌헌법 전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민주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시작을 어디부터 봅니까? 1919년 3.1 운동부터 대한민국을 선포한 그 시점부터 국가의 선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라이트가 나와서 국가의 건국을 언제로 봅니까? 1948년도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으로 국가의 건국을 보는 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뉴라이트의 인사들 보십시오. 전부 이 친일 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을 3.1절로부터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둔다면은 이들은 국가의 본연의 체제에 반란을 했던 반역자들입니다. 이 친일 세력들은. 그렇죠? 그러나 1948년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한다면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본 총독부 이게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체제가 됩니다. 그럼 자기들은 국가에 협력한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폈던 사람들은 테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 본연의 권력에 테러를 한 테러 행위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파들이 아주 목숨 걸고 건국절을 48년이다. 이 헌법에 있는 모든 것 다 제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에 대해서 이게 민주 국가가 선포된 그 완료형 역사가 아니고 그대로 단지 그 민주국가를 염원했던 운동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완료가 아니고 과정으로만 그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직 미진한 어떤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라진 것 대신 대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대체되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는 언급입니다. 8월 29일 경술 국치일 기념사에서나 언급될 수 있는 이런 언급은 아주 참 경악할 만한 언급이죠. 그 의도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능해서 나라를 잃고 고통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도 탓이 아니고 일을 당할 만해서 강도가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네가 모자라니까 강도 당했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요설입니다. 이완용, 윤치호 등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을 판 반역자들, 이들의 변명이 바로 그랬습니다. 군국주의의 침략을 합리화한 일본 역사 수종주의자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국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만의 고백입니다. 작년에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본에서 일본 강점기인 조선인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강화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사도광산 세계유산을 등록을 추진합니다. 사도광산은 1,500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고 죽음을 맞이한 전쟁 범죄의 현장입니다. 세계의 안보 문서 개정으로 사실상 평화 헌법을 무력화시킨 일본의 극우들, 이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부활입니다. 이는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에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이런 도발이 바로 동북아 평화를 거스르고 설린 우호의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퇴행적인 시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묻고 이제는 일본과 공존하고 안보와 경제에서 공존하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어디 이런 얼토당토한 기념사가 대통령 입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만열 선생이 이사장으로 계신 시민 모임 독립은 윤석열의 이 3.1절 기념사는 조상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면서 개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피로 회복한 나라입니다. 미래지향과 설린 우호의 한일 관계도 이런 역사의 공유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강도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강도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뒤에서 칼을 잡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과 뒤에 것은 묻어두고 우리 손잡고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체성을 상실한 그런 모독입니다. 역사 모독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도발을 방지하고 한쪽 진영에 스스로 귀순하는 무지몽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장하는 악행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복리와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에 불과합니다. 그 공복이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주인의 이익을 해치고 위험에 빠뜨릴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는 자명합니다. 이렇게 역사의식이 천박한 자들은 얼른 일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입니다. 엄중한 시절입니다. 길가에 돌들이 소리치고 무덤 속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 역사의 경고를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읍시다. 침묵하겠습니다.